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에 힘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힘이 너무 많으면 종목을 찾기 오히려 더 어려워지죠. 오히려 좋아라는 마인드로 이분과 함께 보면서 오늘도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을 통해서 곧바로 기회부터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뉴스는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입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원전 협력도 점점 더 공고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원전주에 몸을 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발 모멘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인가 궁금한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강하고 소외받는 섹터를 이럴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 순환매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앞서 기사 보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 중에 2,000억 달러의 현금 일부를 미국 원전 건설에 우선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에 7,500억 달러 투자를 원전부터 시작한다는 뜻이고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부족이 심화되고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원전에서의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랑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가 이런 내용들의 결국은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미 MOU에 따라서 투자 이익도 결국은 이렇게 배분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원전 등 전략사업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미 파트너십에 대한 강화를 계속해서 강조한 만큼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원전이 쉬어갈 때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어갈 때 오히려 공략해 봐야 한다는 관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원전 섹터를 공략을 해야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지 종목명도 함께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은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이름답게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두 가지 키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포드는 원전 해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라늄과 토륨.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먼저 원전 해체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은 사실 5년 동안 또 증권가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원전 해체로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매출액의 45%는 방사선 관리 용역과 규제 해제 쪽에서 나오고 그리고 ISE 사업 그리고 항공기 부품 제조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붐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가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는 대안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찾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태양광 풍력 분명 다 각자의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뒤로 밀리는 이유는 결국 낮이나 밤 그리고 바람의 세기 이런 컨트롤할 수 없는 기상의 영역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젠슨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부 주도로까지 연결이 되고 민간 기업들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대형 원자로 10기를 착공하고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지금보다 이제 4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젠슨항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카이로스 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SMR 개발사에 직접 투자하면서 원전 시장 성장에 계속해서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원전이 앞으로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대형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던 3마일섬 원전의 재가동에 계약을 했고 미국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제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국 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게 이제 히토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전도 사실 마찬가지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 건설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중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원전을 재건하는 상황이라면 중국은 계속해서 새롭게 지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짓고 있고 중국은 올해 27개의 신규 원전을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원전에서도 앞서가기 위해서는 뭐 팀코리아 같은 우리나라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의 누적 원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발전 용량 추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의 지금 가동 원자로 수는 94인데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오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저점 대비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키워드를 원전 해체라고 했는데, 신규 원전을 짓는 것도 있지만 너무 오래된 거는 또 해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해체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방사선 같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데, 시장조사 업체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연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2030년 95억 달러까지 늘 거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원전 운영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가동 중인 원전 방사선 구역 관리, 그리고 뭐 구조물 검사, 이런 정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뭐 우라늄 농축과 뭐 사용 해결료 재처리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부분에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72개 해체 기술 그리고 2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국채까지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주식시장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운영부터 해체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 오르비텍 들어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곧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라늄과 토륨인데, 이 분야에서도 한미 간의 협력이 좀 더 견조해질 것으로 보여요? 네, 이게 우라늄도 어려운 단어고 토륨은 사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쪽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오르비텍 같은 기업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지 않은 이유는 신규 원전 건설에 주목을 받았지 해체에 먼저 주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토륨과 우라늄을 비교했을 때 지금 토륨 쪽으로의 SMR, 차세대 SMR 개발 쪽으로 지금 이 회사가 드라이브를 사업적으로 걸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오르비텍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이 회사는 미국의 토륨 기반 SMR 기술 기업인 플라이브 에너지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 뭐 바이오 의약품 수입 금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이 지난 11월 마찬가지로 토륨 용융염 원자로 실험로에서 해결료로 변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토륨을 이제 우라늄으로 바꾼 건데,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이브 에너지하고 MOU를 맺었다고 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나사 출신의 커크 소렌슨이 창업한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FTR이라는 액체 불소 토륨 원자로라는 4세대 원전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라늄 대신 토륨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딱딱한 연료봉이 아니라 액체 상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폭발하거나 녹아내릴 위험이 없어서 기존 원전보다 안정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원전소 하나를 해체하는데 10년이 걸리고 1조 정도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토륨 같은 경우가 우라늄 대비 아직은 좀 뒤에 선에 있긴 하지만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토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일 언론을 통해 확인을 하니까 100만 달러 규모의 이런 투자 확약서를 발급했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이프 투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주식을 전환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이 회사가 이제 우라늄 쪽으로 SMR을 먼저 가지는 못했지만 토륨 쪽으로 해외 기업가의 지분 투자 등을 통해서 이 시기를 좀 더 앞당겨 볼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은 초기부터 원전 해체까지 모든 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올라운더 기업으로 이 회사가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용어지만 그 안에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격 밴드 설정을 해볼 텐데, 오르비텍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 있는데, 박스권 돌파 가능할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잡아보는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제가 잔금 해지할 시간에는 좀 보통은 주가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이 힘을 또 못 쓰고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뉴스케일 파워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 가능 구간은 뭐 지금 시점에서 4,2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리스크 주의 구간은 한 3,500원 정도로 짧게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충원 대표님의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거의 마이다스의 손처럼 말씀을 하시면 또 시장에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르비텍 봐주셨고요.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리스크 주의 구간은 3,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